지금부터는요 뭐를 보냐면 법률 행위의 요건을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법률의 요건. 자, 우리가요 뭐를 했냐면 법률 요건은 모두 몇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두 가지요. 하나는 뭐 법률의 규정, 또 하나는 법률 행위죠. 그런데 이것을 이제 줄여가지고 그냥 뭐라고 얘기하자? 법률 행위라고 하자, 이렇게 얘기했죠. 이 법률 행위는 먼저 성립 요건이 있어요. 성립 요건이요. 성립 요건. 이 성립 요건에는 일반적 성립 요건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특별 성립 요건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아까 말했죠. 계약을 다른 말로 뭐라 한다? 계약을 뭐라고 그래? 법률 행위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건 계약이죠. 계약을 성립했다는 것은 체결했다 이 말이죠. 법률 행위가 성립했다는 말은 갑하고 계약을 체결했다 이 말이죠. 우리가 이제 여기서 또 한번 봐봐요. 여러분요, 갑과 을이 청약과 승낙에서 계약을 했죠. 계약을 한 이유가 뭐예요? 갑과 을이 계약을 한 이유가 뭐예요? 갑과 을이 계약을 한 것은 뭐 때문이냐? 갑은 뭐 때문이요? 대금. 을은 뭐 때문이요? 등기 때문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계약을 체결한 목적은 뭐냐? 대금과 등기죠. 이 대금과 등기를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한다? 그것을 법률 효과라고 하죠. 그래서 이 법률 효과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계약의 목적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계약을 체결한 목적, 최종적인 목적이 뭐다? 여러분의 목적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수강 등록을 한 목적이 뭐예요? 강의를 듣기 위해서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학원에 돈 갖다 주고 싶어서 수강 등록한 사람이 있나요? 강의 듣기 위해서 수강 등록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강을 한 목적은 강의를 듣기 위해서고, 수강을 받아준 이유는 돈을 받기 위해서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계약의 목적이죠. 계약을 다른 말로 뭐라 한다? 법률행위라고 하죠. 이것을 뭐란다? 법률행위의 목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이해되셔요? 이것을 법률행위의 목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요, 결국 뭐냐? 법률 효과를 다른 말로 뭐라 한다? 목적이다, 이렇게 뭐라 한다? 목적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목적. 됐죠? 자, 그럼 봐요. 여기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뭐가 있어? 일반적으로 뭐가 있어? 먼저 당사자가 있어야 돼요. 당사자 누구다? 갑하고 을이에요. 그 다음에 목적이 있어야 돼요. 목적은 뭐죠? 대금하고 등기예요. 대금하고 등기. 그 다음에 의사표시가 있어야 돼요. 의사표시는 청약과 승낙이에요. 여러분, 아까 우리 뭘 배웠죠? 법률행위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고 배웠죠? 의사표시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만 있으면 법률행위다. OX.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만 있으면 된다. OX. X잖아요. 법률행위가 성립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세 가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 중에서 70%를 차지하는 게 뭐다? 의사표시다 이 말이지. 우리 인간이 존립하는데 피만 있으면 돼요? 피만 있으면 피바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알겠죠? 뭐가 있어야 돼? 머리카락도 몇 가닥 있어야 되고, 살도 있어야 되고, 뼈도 있어야 되죠. 그런데 대부분의 것을 차지한 것은 뭐다? 바로 피다 이 말이지. 법률행위를 구성하는 대부분의 것은 뭐다? 의사표시인데, 의사표시만 있는 게 아니죠. 뭐도 있어? 당사자도 있고, 뭐도 있어야 돼? 목적도 있어야 돼. 그러니까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필수 불가결의 요소로 한다고 해서 법률행위하고 의사표시가 동일하다 그러면 돼, 안 돼? 내 말 어려워요? 법률행위는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동포 여러분. 그러니까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다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죠. 뭐도 있어야 돼? 당사자, 목적도 있어야 된다고. 사람은 남자와 여자 계속 똑같은 말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알아야지 이게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한번 봐봐. 몇 페이지냐? 10페이지 한번 봐봐요. 여러분 10페이지 보면, 10페이지 여러분 쭉 나와 있죠? 나와 있나요? 10페이지 보면 여러분요, 9번 봐봐. 맨 끝에 9번.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필수 불가결의 요소로 하지만 의사표시가 법률행위인 것은 아니다. 알겠죠? 뭐도 있어야 돼? 당사자, 목적도 있어야 된다 이 말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법률행위는 의사표시가 반드시 있어야 되지만 의사표시가 있다고 해서 법률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물론 단독행위의 경우는 가능하죠. 의사표시 하나니까. 그런데 단독행위만 있는 게 아니죠. 대부분의 것은 뭐예요? 계약이잖아요. 계약은 의사표시 한 개예요? 두 개 이상? 두 개예요? 두 개잖아요. 그래서 의사표시는 단독행위다, 법률행위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특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혼인에 있어서 신고라고 하는 것이 있어. 유언에 있어서 방식, 이런 것들이 있죠. 어음의 경우도 일정한 방식이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 법인에 있어서 법인은 뭐를 한다? 설비는 등기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돼. 이 특별을 뭐라고 한다? 요식행위라고 그래. 특별 성립 요건은 뭐라고 한다? 요식. 봐봐, 요식이란 것은 일정한 뭐란다? 방식을 요구한다 이 말 아니에요. 일정한 방식을 요구한다. 알겠죠? 방식을 뭐한다? 요구한다 이 말이잖아. 요한다. 그래서 요식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 이런 봐봐요. 그럼 여기 봐봐. 혼인할 때는 반드시 혼인 신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갑이란 남자와 을이란 여자가 목적은요 동거를 해야 돼. 그럼 동거하지 않으면 이혼사유예요. 여러분 혹시요 별가고 있나요? 이혼사유예요. 각방 쓰나요? 이혼사유예요. 주말부부 다 이혼사유예요. 그런데요 상대방의 합의가 있으면, 동의가 있으면 괜찮아. 상대방의 동의가 있으면 괜찮다고. 동의 없이 나 싫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각방을 쓴다, 별거한다, 주말부부한다, 그러면 그건 이혼사유가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뭐요? 한 사람이 뭐라 한다? 의사표시. 내 알을 낳아도 얘기하죠. 청혼을 하죠. 한 사람이 뭐라 그래? 남는 건 힘밖에 없어, 걱정하지 마, 얘기하죠. 승낙이죠. 그러면 혼인이에요? 그건 아니죠. 여기는 세 가지에다가 특별하게 모두 있어야 돼. 신고까지 있어야지 혼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혼인할 때만 특별하게, 혼인도 계약이라고 그랬죠. 두 사람이니까 계약을 하는데 특별히 신고까지 있어야 돼. 여러분 봐봐, 학원이죠? 여러분이 갑이죠. 학원이 을이죠. 목적은 뭐죠? 여러분은 강의를 듣고 학원은 돈을 받는 거죠. 여러분 수강하고 싶다고 청약을 했고 학원은 그러세요 승낙을 했죠. 그러면은 수강계약이 성립해서 강의를 듣는 것이지. 우리 실장이 예쁘다고 우리 실장님하고 혼인신고 해야 돼요? 강의 들으려면 혼인신고를 해야 되냐고. 안 해도 되죠. 그러니까 그것은 신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일반 특별한 건 뭐냐? 일반적인 것은 99%는 이 말이죠. 세 가지만 있으면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나머지 1%는요 특별한 경우에 뭐가 있어야 돼? 혼인에 있어서 신고, 유언에 있어서는 방식,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 이 말 아니에요 지금. 그리고 이 특히 특별 성립 요건을 뭐라고 한다? 요식행위다. 그래서 이걸 암기해야 되겠어 안 해야 되겠어? 해야 되겠죠.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불요식이에요. 여러분요 수강신청서 쓸 때 수강신청서 이거 쓰라고 돼 있죠. 그거 쓰기 싫다고 하면 안 쓴다고 하면 수강이 돼 안 돼? 되죠. 수강신청서 안 쓴다고 해서 뭐 문제가 되나요? 어떤 사람은 수강신청서 쓰는데요 주소도 엉뚱하게 쓴 사람이 있어. 알겠죠? 끝까지 쓴 사람이 드물어. 그래도 수강돼요. 어떤 사람은요 전화번호까지 거꾸로 쓴 사람이 있어. 분명히 학원 어느 휴강 간다고 써놨는데 혼자 와. 문자 안 받았대. 무슨 말인지 알겠죠? 분명히 다 보냈는데 전화번호를 엉뚱하게 적어놓은 거예요. 그래도 내 말은 그래도 수강할 수 있어 없어? 그래서 그걸 불요식이라고 그래. 일정한 방식을 갖추지 않더라도 문제되지 않아. 그래서 우리나라는 99%가 불요식이에요. 일정한 방식이 없어도 재산상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가족법상 신분상 법률행위는 정확성을 요하죠. 그래서 신분상 법률행위는 99%가 뭐를 해야 돼? 방식을 갖춰야 돼. 혼인할 때 반드시 신고해야 돼. 이혼할 때도 신고해야 돼. 그 다음에 입양할 때, 파양할 때, 인지할 때 다 일정하면 사망신고, 출생신고, 전입신고, 전출신고 일정한 방식을 갖춰야 돼. 필요한 거 다 쓰지 않으면 전출신고 받아줘 안 받아줘? 안 받아줘. 알겠죠? 그걸 요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일정한 방식이 있어야 된다. 그것을 뭐라 한다? 특별 성립 요건이라고 그래. 암기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가 문제요 10페이지 한번 봐봐. 10페이지 맨 위에 문제 한번 봐봐요. 뭐라고 했어? 다음 중에서 요식행위 박스에 문제, 요식행위 박스에 거기다 써 특별 성립 요건이 말이죠. 요식행위가 아닌 것은 특별 성립 요건이 아닌 것은 이 말이잖아요. 이해됐죠? 특별 성립 요건 봐봐. 혼인 아까 말해서 플러스 신고, 유언 5가지 방식, 어음행위도 방식이 갖춰야 돼. 5번에 법인 설립은 등기를 반드시 해야 돼. 등기. 4번에요 대리권 수여, 여자 하나 써. 대리권 수여, 대리권 수여. 대리권 주죠. 대리
너 나를 위해서 일 좀 해줘. 그냥 말로 해도 돼요. 꼭 위임장 쓸 필요가 없어요. 불요식이라고 그래요. 알겠죠? 이렇게 시험이 나온다 이 말이죠. 됐죠? 자, 그럼 봐 이제.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다? 먼저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필수 불가결의 요소로 하지만 법률행위가 의사표시인 것은 아니다. 하나 알고. 자, 두 번째는요, 특별 성립 요건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요식행위라고 한다. 이걸 알면 돼. 다시, 법률행위가 성립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의사표시가 법률행위인 것은 아니다. 두 번째는요, 특별 성립 요건의 경우, 특별 성립 요건 뭐라고 한다? 요식행위다.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뭔데? 불요식, 방식을 갖추지 않아도 되는데, 말로만 해도 되는데 요식행위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갖추었다, 성립이다. 갖추지 못했다, 우리는 것을 불성립이다. 불성립을 뭐라고 한다? 그것을 꽝이라고 하는 것이다. 알겠죠? 이걸 뭐라 한다? 무,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고 얘기해. 알겠죠? 성립했죠? 성립하면 이제 뭘 보냐? 성립하면 여기서 효력을 본다. 효력 요건을 본다. 효력 요건. 성립했으면 효력 요건을 본다. 효력 요건은 뭐다? 여기서 일반적 효력 요건하고 여기 특별 효력 요건하고 두 가지를 본다. 그럼 특별은 뭐가 있다? 특별은 뭐가 있어? 먼저 여러분 혹시 봐봐요. 여러분 학원에 자기 부모가 와서 대신, 자기 남편이나 아내가 와서 대신 등록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려면 대리권이 있어야 돼요. 자기가 직접 했죠? 그러니까 대리권이 필요하다 안 하다? 안 하죠. 어느 경우 필요하다? 특별한 경우에만 대리권이 필요한 거예요. 특별한 경우만. 우리가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으면 무효거든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 토지는요, 우리가 국가가요, 투기 발생이 염려되는 지역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5년의 기간 범위 내에서 지정을 하죠. 허가를 받으라고. 그걸 허가구역이라고 하죠. 허가구역 안에 토지를 거래할 때는 국가의 허가를 받아야 되죠. 허가받지 않으면 무효가 돼요. 그런데 허가구역이 아닌 지역의 토지를 매매할 때는 국가가 필요 있어 없어? 없죠. 그것만 특별하게 허가를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건이나 기한을 달았다. 이러면요, 지금 강의 등록했죠? 강의 등록을 몇 월 달까지 듣는 거죠? 강의를 8월 말까지죠. 그걸 기한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기한. 알겠죠? 그 다음에요, 미성년자는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거든요. 취소를 못하게 하려면 법정 대리인의 뭐가 있어야 돼? 동의가 있어야 돼.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뭐가 있어야 돼?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돼. 됐죠 지금?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뭔가 특별 효력 요건이라고 그래요. 자, 그럼 봐. 여기서 이제 여기 이렇게 보고, 그러면 이러면 시험에 뭐라 나오냐? 봐봐. 성립 요건하고 효력 요건이 구별이 되죠. 그래서 이러면 시험에 뭐가 나오냐? 성립 요건이 아닌 것은 여기를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 효력 요건이 아닌 것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 첫 번째. 두 번째는 일반적하고 특별히로 나눠지죠. 그러니까요, 다음 중에서 특별 효력 요건이 아닌 것은, 그럼 뭘 묻는 거예요? 일반적 효력 요건을 묻는 거죠. 일반적은 뭐냐? 여기 당사자가 있고 목적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의사 표시가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럼 잘 봐. 자, 지금 세 개 지금 잘 봐. 여기를 봐봐요. 여기를 보면 성립 요건에도 뭐가 있어요? 당사자, 목적, 의사 표시가 있죠. 그런데 여기 지금 이 갑 봐봐. 갑은 17살짜리예요. 17살. 을은 누구예요? 을은요, 술이 만취가 됐어. 그럼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구별해야 될 게 뭐죠? 갑은 17살짜리가 술이 만취가 돼서 계약을 한다. 술이 만취한 사람하고 계약을 한다 이 말이죠. 몇 살짜리가? 17살짜리가. 그러니까요, 17살짜리가 술이 만취한 사람하고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 보면요, 우리가 계약을 할 때는 몇 살이냐 하는 걸 따지지 않는 거예요. 몇 살이냐 따지지 않아요. 술 취했냐 안 취했냐 따지지 않아요. 그러나 술 취한 사람도 계약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 와가지고 그 술 취한 사람이 계약을 했는데 그 당사자가 권리 능력이 있느냐 물어봐. 권리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없으면 사망이라고 그래. 권리 능력이 있죠? 그러면 의사 능력,
의사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있느냐 없느냐, 없으면 무효라고 그래. 의사 능력이 있다? 그럼 여기 행위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있느냐 없느냐, 없느냐 그러면 취소라고 그래. 행력이 있다? 그럼 이것을 유효라고 얘기를 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요, 우리가 행위 능력은 뭐냐? 유효, 법률행위를 유효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해요. 의사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이해하면서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술 취한 사람 봐봐요. 술 취한 사람 뭐라 하냐? 내가 너한테 처음으로 얘기한다고 얘기해. 지금 13번째예요. 근데 그 사람은 너한테 내가 처음으로 얘기하는 이렇게 얘기해. 지겹도록 지금 듣고 있어, 앉아가지고 고문당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술 취한 사람은 지금 처음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안다 모른다? 그것을 의사능력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딱 보니까요, 오늘 강의를 듣는 거 딱 보니까 의사능력이 있네요. 오늘 강의가 끝나고 집에 돌아가서 민법 들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한잔하다 도전하다 보니까 필름이 끊겼네. 뭐가 없어? 의사능력이 없다 이 말이죠. 그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한 잔 더 하기 위해서 편의점에 가서 맥주를 사죠. 그 계약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참 특이하죠. 아무리 술 취해서 가가지고 편의점 가서 술 사도 술 줘. 계약은 유효라고 그래. 왜? 술 취한 사람이 그것을 무효라고 주장을 해야 되는데 한다 안 한다? 안 해. 사실이라면요, 술 취한 사람하고 계약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미국 같지만 난리가 나. 술 취한 사람한테 술 팔면. 알겠죠? 그런데 우리나라는요, 술 취한 사람한테 술 파는 걸 더 좋아해. 왜요? 덮어 씌울 수 있잖아요. 알겠죠? 이게 문제지. 이게 우리나라는 술에 대해서 너무나 관대한 나라, 전 세계적으로. 알겠죠?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에?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무튼 그렇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요, 여기요, 아무튼 그것을 의사능력이란 뭐냐? 내가 하는 말의 뜻을 알 수 있는 능력인데, 보통 독일 민법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만 7세 미만은 의사능력이 없다고 되어 있어, 법에.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런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개별적으로 따져봐야 돼. 케이스 바이 케이스대로. 요즘 초등학생들 보면 얼마나 영악해요. 핸드폰 하도 만져가지고 어쩔 땐 나보다 똑똑해. 알겠죠?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은 보통 엄마한테 5,000원 주세요. 그럼 5,000원 주죠. 그럼 5,000원 주면 뭐하고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는 5,000원의 가치를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어린아이들 4살 5살짜리 옆집 아저씨가 와가지고 돈 10,000원 줬어. 보면 방금 손에 쥐고 있는데 없어졌어. 어디요? 버렸어, 창밖으로. 왜? 걔는 돈의 가치를 안다 모른다? 모르는 거예요. 걔는 의사능력이 없다 이 말이죠. 돈의 가치를 아는 애는요, 지갑에다 꼭꼭 숨겨놓겠죠. 여러분 지금 이해되셨나요?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능력이 없다 무효, 행위능력이 없다 취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한번 봐봐. 행위능력이 없죠. 행위능력이 없는 것을 뭐라고 한다? 제한능력자라고 그래. 뭐라고 한다? 제한능력자. 제한능력자는 취소하죠. 그럼 제한능력자는 뭐가 있어요? 제한능력자는 뭐가 있어? 미성년자가 있어.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인데 중요한 것은 이 후견인은, 피성년 피한정은 반드시 가정법원으로부터 선고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후견 등기부에 등기를 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후견인이 누구예요? 롯데그룹 회장 신격호 씨죠. 신격호가 피성년 후견인이에요. 지금요, 치매가 좀 심해가지고, 알겠죠? 피성년 후견인 자식들이요, 재산 싸움하다가 자기 아버지를요, 피성년 후견으로서 아버지는 재산권을 행사할 권리가 없다. 그래서 법정 대리인 우리가 대신 행사하겠다 해가지고, 아마요 그 집 뭐 누난가 아들 둘 셋 중에서 뭐 누난가 하는 사람이 법정 대리인으로 돼 있을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요, 자기 아버지 치매 걸렸다고 온 만세상이요 알리고. 알겠죠? 자식이 무서운 거죠. 죽이지만 않았지 똑같은 거잖아요. 그거다고요, 옛날하고. 아무튼 그렇게 된 게 피성년이라 이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피성년하고 피한정 후견인을 어떻게 구별하냐? 법에는 이렇게 돼 있어. 정신적 제약, 신체 아니에요.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 일 보는 거,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해. 부족하면 피한정.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없어, 결여됐어, 피성년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격호 씨는요, 피성년 후견인 성후견 개시 심판할 때 법원에 나왔는데, 법원에 나와가지고 집에 가자고 소리 지르고 그랬대요.
어딘지 모르는 거죠. 판사의 질문에 대해서 전혀 질문의 의미를 못 두고 갑자기 막 괴성 지르고, 괴성 이상한 소리 있잖아요. 지르고 집에 가자고 하고 막 떼쓰고 쓰고 막 그랬대요. 그러니까 그분은 지금 여기가 법정이라는 것을 인지를 해야 되는데 인지한다 못한다? 못하죠. 그래서 피성역우견인 심판을 받았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법률행위는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미성년자나 피성년이나 피성년이나 피한정은 이 사람이 재산이 있는데 사물을 처리할 능력이 없다 보니까 재산을 헛되이 포기하거나 쓸 수 있겠죠. 그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첫째 목적이요. 그러니까 돈이 한 푼 없는 사람은 피성년 피한정 선고 받을 필요가 있어 없어? 없다 이 말이죠. 내가 하는 얘기, 우리가 태어나서 민법에 나와 있는 거 다 한 번씩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민법에 나와 있는 거 다 한 번씩 해봐야죠. 피성년도 한번 해보고 피한정도 한번 해보고.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돼? 돈이 있어야 돼. 그래서 합격해서 돈 많이 벌자고요. 알겠죠? 아니 하는 거, 남들 하는 거 나도 한번 다 해봐야죠. 무슨 알겠죠? 그렇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기 미성년자죠.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가 있겠죠. 취소를 못하게 하려면 자기 부모,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서 해야 돼. 취소를 못해. 동의 없이 미성년자가 계약을 하면 무조건 취소할 수 있어요. 여기서 이제 문제, 우리는 법률행위는 의사표시의 수에 따라서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 뭐? 단독, 계약, 합동행위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자, 두 번째, 법률행위는 효력에 따라서 효력에 따라서 뭐가 있어? 유효, 무효, 취소 세 가지가 있어. 다시, 법률행위는 뭐에 따라서? 효력에 따라서 유효, 무효, 취소. 의사표시의 수에 따라서 단독, 계약, 합동행위. 그래서 그럼요, 법률행위는 유효인 것만 법률행위가 아니에요. 무효인 것도 법률행위예요. 여기서 문제, 첩을 두는 것, 첩을 두는 것은 법률행위다 아니다? 질문했잖아요. 다 들었죠? 꼭 질문하면 안 듣는, 못 듣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다 들었죠? 첩을 두는 것은 법률행위다 아니다? 첩 계약하는 것 법률행위다 아니다? 법률행위죠. 무효인 법률행위. 법률행위는 유효인 것이 있고 무효인 것이 있고 취소할 수 있는 것이 있잖아요. 첩을 두면 안 된단 말이죠. 사회적으로 타당성이 없어서 무효란 말이죠. 첩을 두는 것을 말한다? 무효인 법률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첩을 두는 것은 인간관계, 그러면 큰일 나. 여기 봐봐, 첩 계약이잖아. 첩 계약. 무슨 계약? 유효인 계약, 무효인 계약? 무효인 계약이라고. 계약은 권리와 의무가 발생한다고. 계약을 말한다? 법률 요건. 법률 요건이 원인이고 원인에 의해서 결과로서 법률 효과, 권리와 의무가 발생해. 그건 법률 관계라고.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뭐라 나오냐? 다음 주에서 법률 행위가 아닌 것은 인간관계를 찾으라 이 말이죠. 알겠죠? 왜? 법률 행위가 쭉 가면 계약이잖아요. 계약으로부터 권리 의무가 나오니까 권리 의무를 뭐라고 그래? 법률 관계죠. 법률 관계가 아닌 걸 뭐라고 그래? 인간관계죠. 그래서 인간관계인 것은, 법률 관계가 아닌 것은, 법률 행위가 아닌 것은, 이걸 찾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법률 행위는 의사표시의 수에 따라서 단독, 계약, 합동행위로 나눠지고 효력에 따라서 유효, 무효, 취소로 나눠진다 이 말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무효인 것도 어디에 속한다? 법률행위에 속한다. 법률 관계에 속한다 이 말이죠. 무슨 관계가 아니다? 인간관계가 아니다. 이해됐나요?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 봐봐, 여기까지. 권리 능력 안 했네. 권리 능력. 권리 능력이 뭐냐? 생존하는 동안 생존. 이러면요, 형법에서 사람은 언제부터냐? 애를 낳기 위해서 엄마가 진통을 시작할 때부터 사람으로 봐. 그러니까 여러분요, 뱃속에 있는 아이를 죽이면은 낙태죄예요. 2년 이하의 징역인데 우리나라 실제로 처벌한다 안 한다? 안 하고 있죠. 거의 우리나라는. 그래서 지금요, 여자분들이요, 낙태죄를 없애달라고 지금 청원을 하고 있죠. 어차피 처벌하지 않고 있는 거 왜 두냐 이거죠. 그 다음에 여자들한테도 뭐가 있다? 자기의 권리가, 선택권을 달라 이 말이죠. 자기 결정권을 달라. 자, 두 번째, 뱃속에 있는 아기일지라도 진통을 하고 있는 아이를 죽이죠.
그러면 그건 살인죄가 돼. 왜? 진통할 때부터 사람이니까. 살인죄는 뭐냐? 사람을 살해한 자는,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진통할 때부터 사람으로 봐. 진통하기 전에는 태아라고 그래. 생명체에 불과해. 진통하면 사람이에요. 진통하고 있는데 죽이면 살인죄가 돼.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형법 250조 제1항에 나와 있어. 알겠죠? 엄청난 차이죠. 낙태를 하게 되면 처벌하지 않을 수 있어. 똑같은 뱃속에서 죽였는데 시기를 조금 잘못 맞추면 사형당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민법에서 사람은 언제냐? 민법에서 사람은 엄마의 자궁에서부터 아기가 완전히 밖으로 배출돼야 돼. 그걸 전부 노출이라고 그래. 그래서 간단히 얘기하면 TV 같은 거 연속 보면 어떻게 돼요? 애가 딱 나가지고 의사가 애를 거꾸로 딱 잡아들고 엉덩이를 딱 때리니까 울죠. 그때부터 사람이다, 이렇게 해서 이해하시면 돼. 그래서부터 언제까지? 의사가 또 나오죠. 또 연속 또 나와. 의사가 청진기 들고 와가지고 심장이 되죠. 심장이 멎었다. 지금 현재 12시 15분에 운명하셨습니다. 심장이 멎었다 이 말이죠. 맥박이 멎었다 이 말. 그걸 심장사라고 그래. 심장이 멎었다. 뇌사 아니에요. 뇌사는 뇌 기능은 어때요? 죽었지만 심장은 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면 어떻게 돼요? 장기 이식을 하려면 사람은 죽음과 심장이 멎음과 동시에 부패가 시작돼. 부패가. 그러면 장기 이식할 때 문제가 생긴단 말이죠. 그런데 심장이 뛰고 있고 뇌 기능을 죽었어. 그러니까 더 이상 깨어날 확률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을 죽은 걸로 치고 심장을 꺼내죠. 꺼내면 어때요? 꺼내니까 사람이 이제 죽겠죠. 그때 사망으로 봐. 뇌사 판정을 받을 때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고, 무조건 우리나라는 사망은 심장사예요. 맥박 종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은 생존이니까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완전히 노출될 때부터 심장이 멎을 때까지를 생존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동안에 우리는 권리 능력이 있다고 얘기해. 여기서 문제. 여러분은, 내 강의를 듣고 있는 여러분은 권리 능력이 있다 없다? 살아있다 이 말이죠. 살았으니까 내 소리가 들리겠죠. 여러분은 권리 능력자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지금요, 강의를 듣고 있다는 것은 아직 술 취하지 않았네요. 아직 한 잔 안 들어갔어. 그래서요, 의사 능력이 있고 행위 능력도 있죠. 미성년자는 행위 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 그걸 뭐라 한다? 제한 능력자. 자, 문제. 제한 능력자는 모두 몇 가지? 세 가지. 미성년자, 피한성년, 피한정. 다시. 미성년자, 피성년, 피한정 후견인. 이 사람들은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의사 능력이 없다. 뭐 할 수 있다? 무효이다. 무효. 의사 능력이 없다. 무효. 알았죠? 권리 능력이 없는 사람은 뭐다? 사망했다 이 말이죠. 의사 능력이 없으면 뭐다? 무효이다. 행위 능력이 없으면 뭐다? 취소할 수 있다. 이해되셨나요? 알겠죠? 이렇게 보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여기까지는 원칙적으로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닌데 이 정도만 알면 돼. 여기서부터 이런 것들이 더 복잡해요. 그런데 여기 아래에 있는 세세한 것은 우리 시험에 안 나와. 다른 뭐 법무사라든가 변리사라든가 여기에 시험에 나오는 것이다. 자, 목적은 뭐다? 목적은 뭐가 돼 있어? 확정, 그 다음에 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돼. 자, 그럼 봐. 항상 계속 순서대로 봐야 돼. 자기 못 들어보면 안 돼.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 이렇게 순서대로 봐야 돼. 자, 여기서 문제. 첩을 두는 것은 적법하다 위법하다? 첩을 두는 것. 첩 두는 것 적법이다 위법이다? 대한민국 어느 법에도 첩을 둬서는 안 된다는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첩을 두는 것은 적법인 것이에요. 왜? 첩을 두란 말이 없으니까 법에. 그래서 첩을 두는 것은 적법이에요. 알겠죠? 그런데 법을 위반하지 않았으니까 적법인데 사회적으로 타당성이 없어서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적법하더라도 사회적 타당성이 없으면 무효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 시험에 이런 뭐라 나왔어? 사회적 타당성이 없더라도 법에 위반되지 않으면 유효이다. OX, X라고. 알겠죠? 법에 위반되지 않아도 사회적으로 타당성이 없으면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이 중에서 하나라도 없으면 뭐가 된다? 무효가 돼. 그래서 그럼요, 첩을 두는 것은 적법이에요. 알겠죠? 단지 사회적으로 타당성이 없어서 무효가 되는 것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사회적 타당성이라는 것은 헌법상 양성평등원칙, 즉 남자와 여자는 모두가 다 평등하다 이 말이죠. 문명국가는 원칙적으로 일부 일체제를 기본으로 해요. 문명국가는. 그렇기 때문에 한 여자가 두 남자를 두거나 한 남자가 두 여자를 두는 것은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것은 두 여자를 두면 안 된다, 두 남자를 두면 안 된다, 그게 법이 없단 말이죠. 법이 없으니까 적법이죠. 무슨지 알겠죠? 적법인데 사회적으로 타당하지 않아. 그래서 무효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법에 위반되지 않으면 무조건 유효다 그러면 큰일 나. 법에는 위반되지 않아도 사회적으로 타당하지 않으면 뭐가 될 수 있다? 무효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잠깐 한번 보면은 여러분요, 어디를 보시냐면 뭐 없네요. 자, 그럼 여기 한번 봐. 그러면 여기 봐. 자, 그럼 봐. 여기 우리가 일단 법률행위가 뭐라고? 성립하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와? 효력이 있죠. 자, 그 다음에 의사표시죠. 의사표시는 107조 비진이, 108조 통정의 표시, 이 두 가지를 뭐라 한다? 무효라고 그래. 109조 차고, 110조 사기강박, 이 두 가지를 뭐라 한다? 취소한다고 얘기를 해. 자, 지금부터 문제. 착오라고 하는 것은 착오, 여기 봐봐요. 법률 행위가 불성립하죠. 불성립. 그러면 착오의 문제가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왜? 착오는 효력 요건 안에 들어있죠. 착오가. 그러면 효력 요건은 성립하고 난 다음에 문제예요. 불성립하면은 효력 요건으로 넘어가 안 넘어가? 이걸 꽝이라고 한다니까. 로또 복권 꽝. 불성립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이 표를 무조건 암기해야 돼. 다음 시간까지. 알겠죠? 무조건 여기 있는 9페이지 위에 있는 것을 무조건, 오른쪽에 있는 것을 무조건 암기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 시험에 봐봐. 시험에 이렇게 나온다. 자, 봐. 다음 중에서 성립 요건이 아닌 것, 그러면 여기 있는 것은 묻는 것이에요. 알겠죠? 두 번째, 다음 중에서 요식행위가 아닌 것, 그러면 특별 성립 요건이 아닌 걸 찾아라 이 말이죠. 자, 세 번째, 특별 효력 요건이 아닌 것은, 그럼 뭘 묻는다? 일반적 효력 요건을 묻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한번 봐봐. 문제 10페이지 문제, 두 번째 문제 봐봐. 뭐라고 되어 있죠? 법률행위 효력이 유효하기 위한 요건 중에서, 그 다음에 줄거, 특별 효력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줄거, 특별, 이 두 번째 문제 있잖아요. 10페이지 특별 효력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건 뭘 묻는 거예요? 오케이. 일반적 효력 요건은 그 말이잖아요. 여기 봐봐. 여기 일반 효력 요건 뭐? 여기 있는 거 여기 답이 뭐 의사능력인가요? 자, 이런 봐봐. 5번 봐봐. 의사능력. 5번에 의사능력. 봐봐, 여기 의사능력은 어디에 있어? 일반적에 있잖아. 이렇게 어려운 것은 아닌데, 이것은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계속 할 건데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특별은 봐봐. 거기 혹시 1번이 뭐야? 1번 맨 끝에, 1번 맨 끝에 동의 줄거, 동의. 여기 동의 맨 끝에 동의. 2번에요 맨 끝에 대리권, 여기 대리권. 3번에 맨 끝에 기한. 4번에 맨 끝에 허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다 뭐예요? 특별 효력 요건이다. 5번은 뭐예요? 의사능력, 일반적 효력 요건이다 이 말이죠. 자, 그럼 다시 문제, 다시 봐봐. 이 지금 표를 지금 다시 이제 여러분요, 그 위에 9페이지에 있는 것을 본다. 그럼 9페이지에 뭐라 나왔죠? 표가 지금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나와 있죠. 이 표를 아주 잘 본다. 잘 보고 계셔요? 오케이, 눈으로 떨어지도록 쳐다보고 있죠? 자, 그럼 9페이지 위를 보면 왼쪽이 성립 요건이고 오른쪽이 효력 요건이죠. 됐죠? 지금 똑같이 지금 그림 그려놨잖아요. 자, 그럼 보면
시험에 나올 때 거기 봐봐. 특별 성립 요건에다 뭐라 써놨어? 맨 끝에다가 요식행위라고 써져 있죠. 써져 있죠. 자, 그 다음에 오른쪽 봐봐. 성립하고 난 다음에 무슨 말이 나와? 효력이 나오죠. 그러니까 불성립하면 효력이라는 말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그 다음에 여러분요, 일반적의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있죠. 거기 목적 봐봐. 목적 사회적 타당성 봐봐. 적법해도, 적법 뭐죠? 법에 위반되지 않아도 사회적 타당성이 없으면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알겠죠?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봐봐. 의사표시 봐봐. 의사표시에서 109조 봐. 109조 차고 동그라미. 109조 차고 동그라미. 차고 동그라미 했어요? 자, 그럼 다시 왼쪽 봐봐. 왼쪽 불성립 봐봐. 불성립. 불성립하면은 효력 요건으로 넘어간다 넘어가지 못한다? 넘어가지 못하죠? 그러니까 불성립하면은 착오라는 말은 나올 수가 있다 없다? 없다. 불성립하면 유효 무효 취소란 말이 나와 못 나와? 못 나와. 유효 무효 취소란 말이 나오려면 일단 법률행위는 뭐가 돼야 돼? 성립해야 돼. 다시 유효다 무효다 취소란 말이 나오려면 일단 법률행위는 뭐가 돼야 돼? 성립해야 된다 이 말이죠. 이걸 보는 눈이에요. 그래서 이제 밑에 봐봐. 10페이지를 봐. 자, 10페이지 그 박스 바로 밑에 봐봐. 박스 밑에 보면 2번 봐봐. 2번 법률행위가 불성립하죠. 불성립한 착오라는 말은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착오 동그라미 효력 요건이죠. 효력 요건. 착오라는 말은 안 나와. 왜? 효력 요건이니까. 됐죠? 자, 그 다음에 4번 봐봐. 4번 뭐라 나왔죠? 무효는 법률행위는 뭐를 했으나? 성립했으나 효력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을 무효라고 한다. 따라서 5번 뭐예요? 일부 무효할 때 무효, 무효행위 전환할 때 무효, 무효행위 추진할 때 무효라고 하는 것은 법률행위가 일단 뭘 해야 돼? 성립을 해야 된다. 성립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8번 봐봐. 8번 특별 성립 요건을 뭐라고 한다? 요식행위라고 한다. 아시겠죠? 됐나요 지금? 이걸 지금 표를 보는 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이걸 암기하면 뭐하냐고. 시험에 나올 때 뭘 묻는지 알고 그것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먼저 특별 성립 요건은 요식행위고, 그러니까 요식행위니까 일정한 방식을 갖춰야 되죠. 여러분 시험에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방식을 갖추지 못하면 무효이다. 그러면 돼 안 돼? 내 말 지금 무슨 말인지 몰라요? 요식행위는 성립 요건이잖아요. 방식을 갖추지 못하면 불성립하다 해야지. 무효란 말이 되려면 성립을 해야지 그 다음에 무효란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방식을 갖추지 못하면 무효다 그러면 돼 안 돼? 뭐라고 얘기해야 돼? 불성립이라고 해야죠. 그래서 여러분 몇 번 보시냐? 1번 봐봐. 10페이지 박스 밑에 1번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방식을 갖추지 않는 요식행위는 뭐죠? 특별 성립 요건이죠. 그 말을 모르면 이걸 답이 안 나와. 감정평가에서 나온 지문이라고. 방식을 갖추지 않는 요식행위는 그 시험에는 뭐라 하냐? 무효라고 돼 있어. 그러면 그럴듯해 보이죠? 무효가 아니고 뭐라고 해야 돼? 불성립한다 해야지. 무효다 그러면 큰일 난다고. 무효는 법률행위가 뭐 한 다음에? 성립한 다음에 나오는 문제라고. 무슨 말인지 지금 이해가 되세요? 이걸 모르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무조건 암기하면 안 돼. 암기하는 방법은 뭐냐? 첫 번째, 성립 요건을 따따다 암기하지 말고 시험에 나올 때 성립 요건하고 효력 요건하고 먼저 구별할 수 있어야 돼. 시험에 성립 요건이 아닌 것이 이렇게 나오면 효력 요건을 묻는 거거든. 효력 요건이 아닌 것은 성립 요건을 묻는 거거든. 두 번째, 요식행위가 아닌 것은 특별 성립 요건이 아닌 것은 이 말이고, 세 번째, 지금 여기 시험처럼 특별 효력 요건이 아닌 것은, 특별 효력 요건이 아니고 뭘 묻는 거예요? 일반적 효력 요건을 묻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시험이 어떻게 출제될 것 같다, 이것을 가늠하면서 공부를 해야 된다. 몇 번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책을 무조건 보면 된다 안 된다? 무조건 보면 그것은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답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공부는 똑바로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럼 봐봐. 우리가 계약을 할 때는
갑이 몇 살이냐, 술 취했냐 안 했냐 안 물어봐. 묻지 않아도 법률행위는 성립을 해요. 성립한 법률행위가 효력이 있느냐, 효력이 있느냐, 여기 와서 묻는 거예요. 그 갑이 의사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갑은 술이 만취해서 계약을 했죠. 그래서 갑하고 을하고 계약은 성립했으나 효력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요, 을 봐봐. 을은 17살짜리죠. 을의 입장을 봤으면 계약은 성립하고, 을은 권리 능력과 의사 능력은 있으나 미성년자니까 행위 능력이 없어서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성립했으나 행위 능력이 없어서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 다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